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모빌리티와 복합 재료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신라대학교 기계공학과의 황인주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복합 재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합 재료의 기원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주제인 모빌리티와 복합 재료, 즉 이 모빌리티에서 이제 복합 재료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합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 재료라는 것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재료를 이제 혼합해서 만드는 재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원재료로 얻을 수 없는 특성, 예를 들어서 뭐 강도나 부식성, 고온 특성을 이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접합 혹은 결합을 시켜서 얻은 물질을 복합 재료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콘크리트와 합판이 있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는 이미 건축물을 사용할 때 이제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로서 이제 강도, 즉 강도 중에서도 압축 강도, 인장 강도에 모두 강한 이러한 소재입니다. 특히 이 복합 재료 이 철근 콘크리트 같은 구조는 재료는 이제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제 혼합해서 만든 것인데요.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합 재료는 단독의 재료로는 얻을 수 없는 재료의 한계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을 만들 때 사용되는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인장뿐만이 아니라 압축 강도에도 강하기 때문에 굽힘에 대한 저항력도 크고, 그리고 특히 이러한 높은 건물을 세울 때 이러한 하중에 대한 압축 강도에 대한 저항이 크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철근 같은 경우, 철근 콘크리트 속에 있는 이 철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근의 특성상 인장 강도에 아주 강합니다. 반면에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압축 강도에 강하기 때문에 이 두 소재를 섞음으로써 이제 철근 콘크리트 재료를 만드는데, 이 철근 콘크리트는 압축과 인장에 모두 강한 재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철근 콘크리트가 이제 대표적인 복합 재료의 예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합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합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층상 구조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 합판을 만들 때의 소재를 이러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게 함으로써 이 방향성에 대해서 강도를 증가시키고, 그 방향성에 대한 이러한 방향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합판 전체의 그 강도를 균일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하게 만든 것이 이제 합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합 재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상을 섞기도 하고, 그리고 섞은 재료의 방향성을 이제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적층 방법이나 소재를 변화함으로써 이런 원래의 재료의 소재의 한계를 이제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더 강한 더 좋은 이제 재료의 특성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합 재료는 이제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재료와는 달리 이제 미세 구조도 일정하지 않고 연속적이지도 않는 두 가지 이상의 다상인 상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원래의 재료, 하나의 재료에서는 얻을 수 있는 특성을 두 가지 이상의 소재를 혼합해서 개선을 시킴으로써, 그리고 원래의 소재에서 한계인 재료의 소재를 극복하면서 이 소재를 이제 어떠한 제품에 적용을 시키면서 그 제품의 성능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성능의 대표적인 예로는 열적인 저항, 즉 열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키면서 더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거나, 아니면 열에 대한 전달을 차단하면서 열 특성 차단 성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이러한 제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강도 또는 중량 대비 강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이제 제품의 연비를 향상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한 이 내 강도를 향상시키면서 보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더 큰 구조물의 안정적인 소재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식성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특히 바닷물과 같은 가혹한 환경에서 어떠한 제품
또는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부품이 오랫동안 외부 환경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동작할 수 있는 이러한 소재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복합 재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합 재료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넓은 의미로는 단순히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을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문이나 산업적 분야에서는 이 복합 재료를 정의를 할 때 이 인공적으로 두 종류 이상의 소재가 합쳐져서 제조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먼저 이제 목적이 정해져야 돼요. 어떠한 재료의 열적 특성 또는 전기화학적 또는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피 어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 이러한 목적이 정해지고 그 목적을 이제 만족시키기 위한 재료를 찾아서 이제 소재를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복합 재료고요. 또 하나는 이 복합 재료라는 게 각각의 소재가 원래 고유의 물리적, 화학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원래의 소재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갖는 물질을 복합 재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 그림을 보시면 이 방탄조끼예요. 예, 방탄조끼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보호하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데 특히 방탄조끼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벼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탄조끼를 이제 뭐 경찰이나 군인 또 어떠한 목적을 사용되는 사람이 입어야 되는데 무게가 무겁게 되면 기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을 보호하면서도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림에서 이 보시는 것처럼 외부 캐리어와 중간에 이제 플라스틱 필름 즉 케블라라는 이제 아주 강도가 높은 이러한 섬유를 이렇게 패킹할 수 있는 이러한 플라스틱 필름 이제 가벼운 소재로 강도도 좋고 이렇게 한 가벼운 소재들을 결합해서 만든 게 이 방탄조끼의 소재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이제 구성이 합쳐져 있고 또 원래 소재의 고유한 플라스틱적인 특징, 케블라 섬유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제품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복합 소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복합 소재를 앞에서 드렸듯이 기계적 성능이나 내 부식성 또는 이제 전기화학적인 여러 가지 특징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요. 특히 복합 재료 같은 경우는 중량 대비 강도가 높게끔 다시 말하면 이제 강도는 좋지만 기존의 순수한 물질에 비해서 이제 중량이 가벼운 소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은 움직일 수 있는 모빌리티의 연비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바로 항공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보잉 787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량의 50% 이상이 복합 재료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 부분이 카본 라미네이트 복합 재료이고 그리고 약간 푸르스름한 이제 하늘색 가까운 이 부분이 이제 카본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보시면 이러한 파란 부분 뿐만이 아니라 이 초록색 부분은 이제 다른 복합 재료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체 그리고 날개의 대부분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복합 재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거의 한 80% 90% 이상이 복합 재료로 되어 있지만 아래 원에서 보시면 한 50% 이상 50% 정도가 복합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래쪽에 동그란 그림은 질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 재료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부피 비율로 따지면 거의 한 90% 이상이 복합 재료로 되어 있지만 비행기가 질량으로 따지면 50% 밖에 되지 않는 요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처럼 이 비행기와 같이 이제 연비가 아주 중요한 산업에서는 이 복합 재료를 이용해서 아주 가볍고 튼튼한 소재를 이용해서 연비의 성능을 개선시키고 보다 적은 이제 연료나 이러한 연료에 대한 그 지출로 보다 먼 곳까지 많은 사람들을 싣고 나를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시킨 것 중에 이제 복합 재료의 이러한 복합 재료의 역할이 아주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방탄조끼와 보잉 787 비행기를 가지고 이제 사용되는 이제 복합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복합 재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나온 발명이라 또는 발명된 소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복합 재료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 속에서도 존재했고, 그리고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 사용했지만 저희가 잘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복합 재료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복합 재료라고 불리지 않았기 때문에 복합 재료가 최근에 나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복합 재료가 자연에는 어떻게 존재했고 이제 복합 재료가 언제부터 이렇게 좀 사용이 되고 발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복합재를 보시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제비즙입니다. 제비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신 적이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처마 밑에 이 진흙과 볏짚을 이용해서 둥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복합 재료는 크게 강화제,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강화제와 그리고 이 강화제를 싸고 있는 모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 제비집에서는 지푸라기가 강화제가 되고요. 그리고 진흙, 논의 진흙이 모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푸라기만으로 만들었을 때 또는 이 진흙으로 만들었을 때보다는 이 지푸라기와 진흙을 섞어서 만든 둥지가 훨씬 더 단단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푸라기는 어떠한 선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장 강도에 강하고, 그리고 진흙 같은 경우는 이런 압축력에 강한 이러한 콘크리트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두 재료를 섞음으로써 인장과 압축의 모든 강도에 대해서 이제 저항력이 높아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진흙만 있을 경우에는 이 진흙은 습도나 이런 것에 매우 취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건조한 경우 갈라질 수도 있고, 어 그리고 되게 습한 경우에 이러한 진흙이 흘러내릴 수가 있는데, 이 지푸라기와 같이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외부의 어떠한 이 습도 환경에서도 저항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 제비집을 저희가 제비집 같은 경우에는 제비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항상 집을 짓는 게 제비의 본능이지만, 저희가 재료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제 복합 재료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의 뼈도 복합 재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이 뼈의 이제 가장 큰 스케일에서의 이 뼈인데요. 보시면 이 뼈가 이렇게 컴팩트한 본, 이렇게 아주 치밀한 면과 그리고 앞에 그리고 내부에 이렇게 스펀지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러한 뼈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다른 이런 구조를 통해서 뼈는 튼튼하면서도 아주 가벼운 어떠한 복합 재료일 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을 자세히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 뼈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기본 물질도 이제 연한 단백질 부분의 콜라겐과 그리고 단단한 무기질 수산화 임해석이 서로 결합되어 있어서 아주 그 질량 대비 강도가 아주 높은 이러한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뼈 또한 이러한 자연 속의 대표적인 복합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 연구 결과인데요. 사카 조개의 이빨이라고 해서 바다에 사는 이 조개의 이빨이 이 섬유와 이제 폴리머 일종의 키틴으로 되어 있는 이제 복합 구조인데, 뭐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가장 단단한 물질로 이제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요 기사와 함께 이런 식으로 어떠한 단단한 가볍고도 튼튼한 이러한 구조의 대표적인 게 복합 재료인데, 이 복합 재료를 보시면 그 강도를 담당하는 이 무기질, 무기 소재 부분과 그리고 이 무기 소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이러한 모재 역할을 하는 폴리머나 이러한 콜라겐 일종으로 되어 있는 소재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이제 자연 속의 복합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에서 제가 복합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복합 재료는 어떠한 인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섞어서 만든 것이 복합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 재료의 기원에 대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이집트 벽돌이 이제 대표적인 복합 재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기원전 15세기경, 거의 한 1500년 전에 이제 건설된 레크미르 무덤에서 벽돌을 만드는 벽화 그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벽돌이 이제 지프로 보강된 벽돌을 만드는 이러한 그림이 나타나 있는데, 흙으로만 벽돌을 만들면 이러한 건조한 이집트와 같은 이러한 건조한 지방에서는 금방 그 수축으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프로 보강된 벽돌을 만드는 것이 이제 벽화에서 나타났고요. 우리나라의 흙벽돌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토를 짚과 섞어서 반죽한 뒤에 나무 틀에 찍어 내어서 오늘날의 그 일정한 크기를 가진 이러한 벽돌처럼 이렇게 단열성도 뛰어나고 그리고 냉난방 효율이 좋은 이러한 흙벽돌도 복합 재료의 하나의 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벽 같은 경우에는 습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일정하게 조절하는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더운 여름에 이제 습도가 높은 경우에 이 흙벽돌이 실내의 그 습도를 흡수함으로써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이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 재료가 이제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자연뿐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제 인간의 그 삶과 함께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조금은 발전된 복합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많은 건축물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많이 사용된 것들이 뭐 벽돌도 있겠지만 몰타르라고 불리는 이러한 시멘트, 콘크리트와 같은 이러한 복합 재료가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콘크리트에는 이제 자갈과 석회, 화산회토와 물의 혼합을 해서 오늘날의 시멘트 또는 이제 콘크리트와 같은 이러한 소재인데요. 이러한 소재를 이용해서 이제 건축물을 지을 때 좀더 건축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은 어 그 남부 프랑스에 있는 이제 가르교입니다. 이 가르교 같은 경우에는 외부, 그러니까 도심으로부터 먼 곳에 있는 수원으로부터 이제 물을 끌어오는 이제 수교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 수교의 이제 최상단부에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 있는 이 물이 흘러나오는 곳을 이제 몰타르를 이용해 가지고 물이 이렇게 잘 새거나 하지 않도록 해서 이제 도심까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던 소재 중에 하나가 이제 몰타르이고, 이게 바로 이제 복합 재료의 하나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자연에서 존재했고 그리고 이제 고대 로마 건축물에서 존재했던 이러한 몰타르나 콘크리트처럼 자연 속에 있는 소재를 활용한 복합 재료가 있었지만, 이 복합 재료는 190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크게 발전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플라스틱의 발명인데요. 이 플라스틱, 폴리머가 개발되면서 이제 복합 재료는 여러 분야에 이제 적용 사례가 확대가 되는데, 이 플라스틱의 특징이 단열성도 우수하고 녹이 슬지도 않고 가공성이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가격이 매우 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이컵 대신에 플라스틱 컵이 등장을 하고, 나무 의자나 나무 책상 대신에 플라스틱 의자나 책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플라스틱이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여전히 강도가 낮고 조금 깨지기 쉬운, 여긴 깨지지 않다고 되어 있지만 깨지기 쉬운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유리 섬유와 탄소 섬유처럼 인장이 아주 뛰어난 이러한 섬유를 이용해서 폴리머와 같이 이제 복합 재료를 만드는 경우에는 강도도 뛰어나고 아주 가볍고 가공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이러한 소재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재로 자동차나,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보트,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생필품에서 이제 폴리머 기반 섬유 강화 복합 재료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복합 재료가 좀 더 사람의 그러한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복합 재료는 모빌리티, 특히 자동차, 배, 기차, 비행기 등 여러 가지 소재의 뭐 외장재부터 시작해서 내장재, 그리고 다양한 부품에 활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합 재료는 방위 제품, 건설 자재, 스포츠 용품 등 널리 이제 사용하게 된 것이 1900년대 중반 이후에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비행기나 방산용품에 대한 복합 재료의 연구 개발이 계속 지속 발전이 되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스틱은 강도가 금속에 대해서 약하고 내열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플라스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섬유 기반
섬유 강화 복합 재료가 등장하게 됐는데, 이러한 섬유 강화 복합 재료 강도도 좋고 내열성이 우수하고 그리고 내부식성이 뛰어난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이러한 플라스틱이 이제 비행기에 접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있는 어 비행기가 이제 최초로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적용된 비행기입니다. 또한 이러한 비행기에 이제 복합 재료가 조금씩 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비행기는 더 가볍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복합 재료를 이제 강도뿐만이 아니라 뭐 화학적인 또 전기적인 이러한 형태의 어떠한 특성을 향상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전파 흡수 복합 재료를 이용해서 스텔스 소재를 개발한 것이 이제 198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F-117 비행기에 최초로 전파 흡수 복합 재료를 사용하게 돼서 전파의 이제 비행기의 위치가 추적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스텔스기 소재에도 복합 재료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제 복합 재료가 내구성 그리고 중량 대비 강도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어떠한 광학적, 전기적 그러한 화학적인 이러한 특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위한 이러한 복합 재료가 더 많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강의 주제인 모빌리티와 복합 재료, 즉 모빌리티 속에서 복합 재료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빌리티의 대표적인 주자로는 이제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에서 복합 재료가 어떻게 이제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서 이제 차체라 불리우는 자동차의 뼈대는 이제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제 금속 소재, 이제 강도가 좋은 금속으로 이 차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을 이용해서 차체를 만들기 때문에 운전자의 안전은 보호할 수 있지만 차의 무게는 그만큼 증가하게 되고 이 차의 무게에 의해서 연비 또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합 재료의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 복합 재료의 강도가 기존의 금속의 셰시 차체에 거의 부합하는 강도가 이르게 되면서 기존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차체를 복합 재료로 대체하게 되는 자동차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자동차의 대표적인 자동차가 BMW의 i3인데요. 이 i3 같은 경우에는 이 차체를 복합 재료로 만들고 그리고 부품을 복합 재료로 기존의 금속 부품을 복합 재료 부품으로 바꾸면서 300kg 이상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강도를 높이고 무게를 줄이게 되면 연비 또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 자동차는 이제 적은 연료로 더 먼 곳까지 이동할 수 있는, 네, 이러한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부품을 이제 복합 재료로 만든다고 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조금 비싸지긴 이러한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복합 재료가 이제 기존의 그 금속 차체 부분까지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강도를 가지게 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자동차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많은 부품들이 금속재로 이제 만들어진 부품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제 발전된 복합 재료 기술로 금속재 대비 이제 40% 이상의 그 무게 절감과 그리고 강도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 평가에서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점점 기존의 금속 부품, 자동차 내에서의 금속 부품을 이제 복합 재료로 이제 변화하는 이러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보시면 기존의 그 실린더 블록, 이제 자동차 이제 어 가솔린, 디젤 자동차의 핵심인 거의 심장과도 같은 이 엔진 부분의 실린더 블록은 마지막까지도 이제 금속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온과 같은 고온 고압의 가혹 환경 속에서 이러한 과학 환경이기 때문에 이 실린더는 어 금속으로 계속 사용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알루미늄 기반 복합 재료 또는 이제 알루미늄 기반 복합 재료로 대체가 되면서 이제 중량도 가벼워지고 소음이나 충격 흡수에 대한 어
이러한 특성이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유리창과 같은 이러한 유리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복합 재료로 대체를 하여 경량화 그리고 단열성을 이제 개선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습도에 대한 이제 흐림 방지 효과까지도 어 방지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는 이런 복합 재료가 이제 연구 개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자동차는 기존의 유리, 금속인 제품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지만 이제 복합 재료의 그러한 특성, 기계적, 화학적, 이러한 광학적 특성을 이제 개선시킬 수 있는 복합 재료가 등장하면서 이제 많은 부품들이 복합 재료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복합 재료 적용 사례의 또 다른 예로서는 타이어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기존에 이제 탄성체인 고무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타이어는 이제 자동차의 그 안전과도 관계가 있지만 또한 운전자의 승차감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어는 이제 주로 고무로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고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스팔트 바닷가의 마찰과 그리고 열에 조금 취약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탄성체인 이러한 고무의 카본 블랙, 요 가운데 있는 사진이 카본 블랙 파우더인데요. 이 20에서 50 나노 미터의 직경을 가지고 있는 카본 블랙을 이제 첨가해서 이제 기존의 타이어의 이러한 저항성과 그리고 강도, 인성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복합 재료 타이어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탄화물을 복합 재료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고무 모재에 뭐 유리나 다른 입자를 사용했을 때는 어 특성 향상이 그렇게 크게 되지 않은, 특히 이러한 표면에서의 특별한 작용이 없어서 강화 효과가 낮기 때문에 주로 이제 탄화물 복합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탄화물 복합 재료를 이제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제 타이어의 이제 마찰 저항을 높여서 타이어의 수명을 길게 하고 그리고 열에 의한 변화에 대해서 어 열적인 특성, 내열성의 특성이 강화되면서 이제 열에 대한 그러니까 변형을 이제 감소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의 그 샤시와 같이 부품과 같은 이러한 소재뿐만이 아니라 이런 타이어와 같은 이런 자동차의 구성 요소에서도 복합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에는 이제 어 타이어 이제 셰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뭐 스테빌라이저 바와 같은 이러한 주행 시 이렇게 방향을 조정할 때의 그 안전 장치와 그리고 이러한 서스펜션이라 불리는 이제 현가 장치, 그리고 이러한 실린더 블록과 같은 엔진의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이 기존에는 금속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되는 이러한 부분에 이제 가볍고 내열성이 우수하고 그리고 피로 저항이 우수한 알루미늄 기반 복합 재료가 등장하면서 스테빌라이저 바나 그리고 현가 장치 그리고 이런 실린더 블록까지도 이렇게 복합 재료가 이제 사용이 되면서 기존의 자동차의 중량에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금속 부품들이 이렇게 복합 재료 부품으로 바뀌고 그런 그 결과로 이제 자동차의 중량도 가벼워지고 연비가 훨씬 더 개선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합 재료가 꼭 폴리머 기반뿐만이 아니라 금속 기반으로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부품의 그러한 뭐 기계적 강도나 중량 그리고 피로 강도, 또한 이 엔진 블록과 같은 실린더 블록과 같은 내열적인 이러한 특성도 개선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한 다양한 부품에서 어떠한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가 나온다면 그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이제 재료를 찾고 이 재료를 잘 접목시켜서 합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된다면 자동차에 훨씬 더 많은 부품에 있어서 복합 재료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항공 우주 산업 분야 속에서 복합 재료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항공 우주 산업 속에서도 이제 많은 곳에 복합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제 복합 재료 중에 하나가 탄소 섬유 복합 재료입니다. 탄소 섬유 복합 재료는 비중량
이제 밀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강도 대비 중량이 매우 낮고요. 또한 기계적 강도 그리고 열적 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비행체 동체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처럼 이제 비행체에서도 연비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연비는 중량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튼튼하지만 가벼운 재료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합 재료, 탄소 섬유 복합 재료는 자동차 이전에 이미 비행체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첫 번째 그림과 같이 탄소 섬유 드론에서 이제 드론의 동체가 탄소 섬유 복합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부식성이 뛰어나고 열적 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적은 배터리로도 아니면 적은 연료, 적은 출력으로도 드론을 띄울 수가 있고 이제 먼 곳까지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뭐 군사나 아니면 다양한 이제 레저나 아니면 이제 추후에는 사람을 이제 탑승시킨 이제 어 운송용 드론으로도 드론의 동체로도 탄소 섬유 기반 복합 재료가 사용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항공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엔진입니다. 특히 제트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온 환경 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블레이드를 이렇게 회전시키기 위한 큰 외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트 엔진의 부품으로 이제 내화 재료 기반 섬유 강화 복합 재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텅스텐 기반 섬유 강화 복합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텅스텐 기반 섬유 강화 복합 재료는 이제 초합금의 크리프 및 파단 특성을 이제 개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트 엔진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주로 가면 이제 하늘보다 더 가혹한 환경인데요. 왜냐하면 이 우주에 같은 경우에는 일교차라고 해야 되나? 온도가 높고 낮음, 태양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일교차, 이 온도 차이가 일교차는 아닙니다. 이제 온도 차이가 뭐 몇백 도 이상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열적인 특성도 우수해야 되고 이 열적인 특성도 우수할 뿐만이 아니라 강도도 우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탄소 섬유 강화 복합 재료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블 우주 망원경의 안테나 팔 보강제나 그리고 그 GPS 위성의 전자 부품 또는 패키징 재료에 이런 탄소 기반 복합 재료나 그리고 탄소 기반 세라믹 복합 재료, 탄소 기반 금속 복합 재료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탄소라는 소재가 아주 열적 특성이 우수하고 그리고 강도도 어느 정도 개선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항공 우주 산업 속에서는 탄소 복합 재료가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주 같은 경우에는 가혹한 환경 속에서 열적인 특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열 팽창 계수도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이 열에 대한 편차에 의해서 열 저항에 대한 열응력에 대한 저항력도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제 아주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탄소 소재입니다. 그래서 탄소 복합 재료 같은 경우에는 2000도씨까지 유지되는 고인장 계수 및 인장 강도 또는 높은 크리프 저항성 및 파괴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 충격 파괴에 민감성이 매우 낮습니다. 강도도 높고 열 전도율 또한 높기 때문에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주 왕복선이 이제 지구 대기에 재진입을 할 때 이러한 바닥재 이제 타일에 이러한 탄소 복합 재료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권의 재진입 시 매우 높은 거의 2000도 가까이 높은 온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탄소 복합 재료가 이 우주 왕복선의 이제 바닥 부분에 이제 타일 형태로 부착이 되면서 내부에 우주인들 즉 운전자들을 이제 사람을 보호할 수 있고 동체 또한 어느 정도 열로부터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고가이고 고온 산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기권 재진입 시에서 올라가는 이러한 2000도 가까이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소재 가장 적합한 소재로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우주 왕복선 속에서도
탄소 복합 재료가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탄소 복합 재료는 어 이러한 우주 왕복선의 그 바닥 타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로켓의 모터, 아주 고온의 그 추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환경 소개를 잡아주고 있는 이런 로켓 모터와, 그리고 항공기 및 고성능 자동차의 마찰 재료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고온 프레스 몰드나 첨단 터빈 엔진의 부품 등의 방열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복합 재료가 강도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내열적인 특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항공의 산업의 엔진이나 또는 우주에서의 그 재진입 또는 우주 환경 속에서 노출되어 있는 이러한 가혹 환경 속에서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소재가 이제 탄소 복합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복합 재료는 우주 비행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우주 용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우주인들의 선해 활동복인데요. 이런 헬멧도 이제 방탄 섬유로 이루어진 쿠션으로 만들어진 이제 복합 재료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우주복도 특수 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부에 우주 밖과 이 내부의 그 습도를 차단하는 방습 기능과,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화재에 대한 저항력, 방염, 그리고 방탄,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주 환경 속에서 방습, 방염, 방탄의 특성을 이제 가장 향상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섬유 기반 복합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주인들의 선해 활동복, 헬멧이나 이러한 선해 활동복에 여러 가지 이제 복합 재료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 로켓의 이 바닥 부분의 타일뿐만이 아니라 우주선 구조물에도 복합 재료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목적에 따라서 이제 금속 또는 이제 금속 복합 재료, 또는 금속에다가 비금속 세라믹 복합 재료를 활용한 이러한 복합 재료가 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의 그 가벼운 중량과, 그리고 탄화물의 그 열적인 우수한 특성, 내열적인 우수한 특성을 이용해서 알루미늄 탄화 복합 재료와 같이 경량이면서도 강도가 우수하고 내열적인 특성이 우수한 이러한 이제 복합 재료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 환경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즉 마이너스 100도, 150도 이게 햇빛의 방향에, 태양의 방향에 따라서 이게 급격하게 변하는 이러한 온도가 달라지는 이러한 환경에서 열에 대한 충격이나, 그리고 어 고온 환경 속에서도 또 견딜 수 있는 내열성이 뛰어난 이제 세라믹 형태의 이제 복합 재료가 이제 우주 산업에서 복합 재료가 항공 우주 산업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 복합 재료의 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복합 재료가 무엇이고 이제 복합 재료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복합 재료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모빌리티 속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강의는 이제 복합 재료와 모빌리티에 대한 이제 모빌리티 산업 속에서 복합 재료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자동차의 내장재에 복합 재료가 많이 쓰였지만, 이제 샤시나 엔진 블록과 같이 자동차 분야의 이제 핵심 부품까지도 이제 복합 재료가 점점 이제 적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항공 산업 속에서, 즉 중량을 이제 가볍게 만드는 게 핵심인 이제 항공 산업에서는 이미 복합 재료가 널리 이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강의에 대해서 아마 아시게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주라는 이제 과학 환경 속에서도 많은 복합 재료가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이 복합 재료가 우주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 산업에서도 어떠한 이제 매우 높은 고온 또는 고압 용기의 몰드와 같이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어떠한 제품이 구동하는 가학한 환경 속에서도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산업군에 재직하고 있을지라도 분명히 제품에 대한 성능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부품이나 어떠한 구성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목적, 열적인 특정, 기계적인 특정
특성 또한 이제 전기화학적인 특성이 정해진다면 그 특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후보 복합 재료를 찾고 이 복합 재료를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활용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다면 기존의 제품의 특성을 훨씬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합 재료라는 것이 이렇게 분명히 어떤 이미 뭐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재료일 수도 있지만 필요한 산업에 어떠한 필요한 구성 요소, 부품의 필요성이 이렇게 먼저 제기가 된다면 그러한 필요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후보 물질들을 찾고 그것들을 이렇게 잘 접목시킬 수 있는 것도 복합 재료가 이렇게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제 복합 재료의 기술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러한 필요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많아지는 것이 이런 복합 재료의 발전을 좀 더 촉진시킬 수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 어 모빌리티와 복합 재료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